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5살 김영자 씨가 겪은 기막힌 사연입니다. 그녀는 평생 홀로 키운 외동딸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요. 예비 사위는 순박한 가정 환경에 성실하고 능력 있는 데다 여자친구에게는 헌신적이고 미래의 장모님에게도 지극정성인 청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 예비 사위가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3억 원을 꺼내 딸의 신혼집 마련에 보태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양가 상견례가 있던 날, 이 어머니는 식사 자리의 사소한 몇 가지 디테일에서 형용할 수 없는 위화감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와 딸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예비 사위 사이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 씨가 특유의 지혜와 용기로 진실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수록 그 결과는 딸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소름 끼치는 거대 범죄 조직의 실체와 마주하게 했습니다. 과연 그날의 식사 자리에서 영자 씨는 무엇을 목격했던 걸까요? 완벽한 사위의 가면 뒤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고지능 혼인 빙자 사기극의 전말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입니다. 중학교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했고 그중 절반은 학생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 수가 제가 평생 먹은 쌀알보다 많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속은 다 꿰뚫어 본다고 자부하며 살았죠. 어떤 불량 학생이나 문제아도 제 눈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28 된 외동딸 지은이 앞에서만큼은 저의 그 모든 예리함도 봄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지은이는 제 눈동자이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지은이는 성정이 맑고 순수해서 마치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미인 저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이기도 했죠. 그래서 지은이가 남자친구 박민석을 데려왔을 때 제 마음속 큰 바위 하나가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석이라는 청년 첫인상부터 참 듬직하고 호감형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외모 웃을 때면 눈가에 선한 주름이 잡히는 것이 강원도 상골 출신 특유의 순박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강원도 두매상골에서 태어나 고학으로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판교의 한 IT 스타트업에서 엔지니어 팀장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 교제 기간 동안 그가 지은이에게 쏟은 정성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은이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대기했고 지은이가 지나가는 말로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서울 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기특한 건 미래의 장모인 저에게도 깍듯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입안의 혀처럼 어찌나 싹싹한지 집에 올 때면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철 과일이나 제가 좋아하는 압구정 유명 떡집의 떡을 사 들고 와서는 말동무도 해주고 저와 바둑도 더 주고 심지어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 익숙한 뒷모습이 짠할 정도였지요. 저는 종종 지은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넌 참 복도 많다. 민석이처럼 성실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이제 엄마도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때마다 지은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지은이에게 해준 게 별로 없지만 강남에 있는 이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꽤 넉넉한 예금이 제 전부였습니다. 서울 집값이 어디 보통입니까? 아이들이 결혼해서 전세 대출 이제 허덕이는 꼴은 못 보겠더군요. 그래서 제 노후 자금 중 3억 원을 털어 서초동 쪽에 작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라도 보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결정을 전하자 지은이는 펄쩍 뛰며 좋아했고 30살 건장한 청년 민석이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지은이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하겠습니다. 장모님께도 친아들처럼 효도하겠습니다. 감격에 겨워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기 위해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장소는 청담동의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민석이 말로는 부모님이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신 분들이라 서울 나들이가 거의 처음이고 너무 긴장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안쓰러워 지은이에게 신신당부했죠. 어르신들께 깍듯하게 대하고 절대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라고요. 약속 당일 저와 지은이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민석이가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라는 초혜 씨는 색이 바랜 점퍼 차림에 구리빛 피부 손마디가 굵고 거친 영락 없는 농부였고 어머니 이 씨 역시 수수한 개량 한복 차림으로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강원도에서 직접 캤다는 도라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민석이가 말한 순박한 시골 부모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민석이의 능숙한 진행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3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해 과할 정도로 감사 인사를 하며 지은이 같은 며느리를 얻어 영광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무르익고 식사를 주문할 때였습니다. 민석이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우리 아들이 지은이 같은 참한 색시를 얻은 건 조상님이 도우신 덕입니다. 우리는 촌사람이라 아는 게 없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별 말씀을요. 자식들끼리 좋다니 저희는 그저 맘 편히 지켜보면 되지요.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오자 저는 예의상 사동께 먼저 권했습니다. 초혜 씨는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런 고급 요리를 뭘 알겠습니까? 사동께서 골라주이소. 제가 주문하려던 찰나 옆에 있던 지은이가 배려심 깊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버님께 고르시라고 해요. 모처럼 서울 오셨는데 드시고 싶은 거 드셔야죠. 그러면서 메뉴판을 초혜 씨 앞으로 밀어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소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두툼하고 사진이 많은 한정식집 메뉴판을 받아든 초혜 씨. 처음에는 돋보기를 찾는 척 허둥대더니 시선이 메뉴판에 꽂히자 거친 손마디가 종이를 넘기는 동작이 소름 끼치도록 능숙했습니다. 서울 식당이 낯선 시골 노인이라면 의뢰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망설일 텐데 그는 목적지를 아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가장 비싼 코스 요리가 있는 페이지로 직행했습니다.
이 활전복 갈비찜이 괜찮아 보이는구먼. 그가 한 요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망설임 없는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선 자연산 회도 추가합시다. 재료가 좋아 보이네. 사돈 괜찮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네. 안목이 좋으시네요? 이어진 대화는 의구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만 짓는다는 분들이 서울 강남의 교통 상황이나 서초동 집값 추이에 대해 훈수를 두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웃으며 강원도 옥수수 작황이나 고랭지, 배추 시세를 물으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리기 급급했습니다. 식사는 기묘한 긴장감 속에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민석이 어머니 이 씨가 낡은 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기념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는 순간 제 눈에 그 휴대폰의 뒷면이 들어왔습니다. 케이스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 든 기기는 카메라 렌즈가 3개 달린 최신형 아이폰 프로맥스 모델이었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사느라 서울 와서 여관비도 아깝다던 시골 할머니가 200만 원이 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쓴다. 제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복도에서 경찰로 은퇴한 오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민석이라는 사람의 신원 조회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죠. 자리로 돌아와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이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은근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 민석이한테 들으니 집 마련하는데 3억이나 보태주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진 게 없어 보태주질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은이는 사돈만 믿고 가야겠네요. 감사의 말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우리는 10원 한 푼 안 보탤 테니 네가 다 알아서 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돈, 이건 2분 서울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차비라도 하시라고.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입으로는 사양하면서도 손은 재빠르게 봉투를 낚아채더니 손끝으로 두께를 가늠해보는 그 모습.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다.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차 안민석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부모님이 장모님 너무 좋으신 분 같다고 난리세요. 참 그 집 계약금 문제는 기대감에 부푼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서가 서두를 것 없다. 집 사는 게 어디 한두 푼 드는 일이니. 그리고 우리 집안이 원래 뭘 하든 신중해. 내가 내일 단골 철학관에 가서 지은이랑 내 사주 넣고 이사 날짜랑 자금, 융통하기 좋은 날을 받아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미신을 핑계로 돈줄을 잠가버린 겁니다. 민석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아, 네. 그럼요. 장모님 말씀 들어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제 철없는 딸은 상견례의 여운에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 봤지? 민석 씨, 부모님 진짜 순박하시지? 나 시집살이 걱정은 없겠다. 행복해하는 딸의 얼굴을 보며 차마 당장 찬물을 끼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지은이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오늘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좀 이상한 점들을 느꼈다. 저는 제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메뉴판을 넘기던 그 능숙한 손놀림 강원도, 사투리라기엔 어설픈 억양, 그리고 최신형 스마트폰과 묘하게 계산적인 태도까지. 하지만 사랑의 눈먼 딸에게 제 말은 그저 노파심으로만 들렸나 봅니다. 엄마 직업병 도지셨네? 요즘 시골 분들도 다 스마트폰 써요. 그리고 민석 씨가 효자라 좋은 폰 사드렸을 수도 있지. 엄마는 왜 사람을 그렇게 삐딱하게만 봐 지은이는 입을 삐죽이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안 된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필요하다. 며칠 뒤 경찰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영자야 알아봤는데 박민석이라는 친구 신용 깨끗해. 대출 연체도 없고 전과도 없어. 오히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법인 대표로 되어 있네. 비록 페이퍼 컴퍼니 같긴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멀쩡한 사업가야.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빚도 없고 전과도 없다. 내가 정말 과민 반응한 건가? 늙어서 의심만 늘은 건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혼자 압구정 현대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갔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2층 명품관 앞을 지나던 두 남녀의 뒷모습이 눈에 익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순박한 시골 부모님, 초애 씨와 이 씨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상견례 때 입었던 낡은 점퍼와 개량 한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애 씨는 세련된 이탈리아산 캐주얼 정장에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이 씨는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샤넬 매장에서 화장품을 테스트받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거만한 태도, 백화점 지리를 훤히 꿰고 있는 듯한 동선. 그들은 절대 촌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그들의 얼굴이 식별되도록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바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보여줘 봤자 서울 구경 시켜드린 거다라고 둘러대면 그만일 테니까요.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지난번에 부모님이랑 식사한 게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내일 저녁에 집으로 모셔서 내가 직접 만든 밥 한 끼 대접하고 싶구나. 수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장모님, 죄송해서 어쩌죠? 부모님이 서울 공기가 안 맞으셨는지 몸살이 나셔서 어제 급하게 강원도로 내려가셨어요. 당분간은 올라오기 힘드실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 참 아쉽네. 알았다. 건강 잘 챙기시라 전해드려. 전화를 끊고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내려가셨다는 분들이 오늘 압구정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계셨다니. 다음 날부터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엄친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교제 1주년 게시물 댓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지인들의 축하 댓글이었지만 낯선 아이디 몇 개가 그를 민석이 아닌 준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이번엔 대어 낚았나 보네.
축하한다. 형님, 이번 공사 끝나면 한턱 쏘십시오. 공사대여, 건설업계 용어 같지만 사기꾼들이 쓰는 은어 냄새가 물씬 났습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캡처하고 해당 계정들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게시물은 거의 없고 민석이의 글에만 반응하는 유령 계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장모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한우갈비 세트를 들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려가시면서 장모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챙겨주신 현금 1,000만 원입니다. 예단비라고 하기엔 적지만 성의 표시라고요. 저는 그 돈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차를 내오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거실에 설치해둔 가정용 CCTV 앱을 켰습니다. 예전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 설치해둔 건데 민석이는 이 존재를 모릅니다. 화면 속에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방으로 사라지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거실 장식장의 도자기 벽에 걸린 동양화, 그리고 안방 문을 살짝 열고 제 화장대 위에 놓인 폐물을 닥치는 대로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감정평가를 하듯 각도별로 정성스럽게.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퇴근하자마자 방문을 잠그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아, 놀라지 말고 봐라. 저는 TV에 USB를 연결해 영상을 틀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는 가짜 부모님, 그리고 방금 전 우리 집 세간살이를 도찰하던 민석이의 모습. 지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낮에 찍힌 거다. 민석이가 내려가셨다던 부모님은 강남 한복판에 계셨고 내 예비 남편은 우리 집 재산을 감정하고 있더구나.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아야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소원이다. 지금 당장 민석이 만날 필요 없다. 네가 그 사람 폰 딱 한 번만 몰래 확인해봐라. 엄마가 틀렸다면 무릎 꿇고 사과하마. 그날 밤 지은이는 민석이를 만나러 갔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제 방에 들어온 딸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갤러리에는 우리 사진밖에 없었어. 카톡도 깨끗하고. 그런데 지은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텔레그램 앱을 열었습니다. 이게 깔려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잠금이 걸려 있어서 그 사람이 술 취해 잠들었을 때 지문으로 풀었어. 텔레그램 채팅방의 이름은 상류 인생 공략반. 그곳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석이 아니 본명 김준수가 올린 우리 집 도자기와 폐물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 밑에는 입에 담기도 더러운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준수 준수, 이번 타깃 강남키드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호구임. 집안에 굴러다니는 도자기만 팔아도 5천은 나오겠네. 멤버일 야 3억 받으면 바로 세탁부터 해라. 꼬리 잡힌다. 멤버 2 장모가 학주 출신이라며 꼰대들 다루기 쉽지. 어머님 하면서 비위 좀 맞춰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 김준수 결혼하고 1년만 살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위자료나 좀 챙기려고. 그전까지 이 집구석 재산 싹 털어야지. 가짜 부모, 알바비 오늘 입금함.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미래가 철저히 설계된
사기극의 소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제자인 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 집단이에요. 이놈들 꼬리 자르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어 3억 원을 줄 테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여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민석이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민석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강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상류 인생 공략반 채팅방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민석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준수 씨 특경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저항 한 번 못하고 수갑을 찼습니다.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우리 집 다 망할 뻔했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놈들이 악랄한 거지. 이제 다 끝났다. 수사 결과 김준수 일당은 전국을 돌며 수많은 여성과 그 가족을 울린 전문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에 달했지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은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요가를 배우고 도자기를 빚으며 천천히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약속했던 3억 원을 지은이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탁펀드에 넣어두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 돈은 내 결혼 자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패다. 앞으로 네가 누구를 만나든 돈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네 삶을 살아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악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때로는 뼈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